2023년 3월 10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3월 10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3월 11일에 SVB 파이낸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곳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미국 주식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 SVB 파이낸셜의 파산의 그 교훈과 이에 따른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를 해외 주식을 언급할 때 추천했다라고 본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측면에서 이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파산으로 얻게 되는 교훈을 보면은 이 SV 파이낸셜이 굉장히 규모가 적지 않은 기업이라고 합니다만 이 기업이 또 실적도 보니까 굉장히 외형도 성장을 하고 적지 않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성장을 합니다만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이라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그 투자의 기본은 배당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배당하지 않는 기업이 발표되는 실적이라는 게 얼마나 근본이 없는 것인가. 투자자들에게 그 실적 발표된 숫자만으로서 이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새삼 이 사례로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증시에 나쁘지 않은 이런 시그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흔히 경제 위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정 기업이 파산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오히려 증시에는 과거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투자자라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3월 들어서 굉장히 증시가 열흘간 약세를 보였는데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어느 정도 좀 매도지가 되지 않겠는가.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증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미국이 연준을 중심으로 굉장히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그 언급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금리가 뭐 한 방에 인하될 것 같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강하게 올리게 된 그 배경은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별 문제가 없다.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준의 견해였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등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보이는 것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이제까지의 언급과 달리 그렇게 큰 폭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그런 효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요. 지금 이 SVB 파이낸셜에 투자한 국내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2021년 말 현재 국민연금은 SVB 파이낸셜에 3,62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 전체 비중의 0.14% 그리고 SVB 파이낸셜에 대한 그 지분은 0.77%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종목이 3,298 종목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요. 3,298 종목 중에 이번에 그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순위로 치면은 150입니다. 150이.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이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고 특히 이 SVB 파이낸셜 전체 주주의 그
비율이 0.77%인 것 또한 낮은 비율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일로 국민연금도 손실을 봤다라는 것, 이것이 이번 일로 드러난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